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실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취업으로 향하는 짜라짜라잡 접수 언어 익스프레스 지금 바로 탑승하시죠. 와, 즐거운 목요일! 너무 좋아! 오늘 왜 이렇게 텐션이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거짓 텐션. 아니, 우리 텐션 올리기 위해서 올려야죠. 작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요. 올려야죠. 다들 칙칙해가지고 지금 좀 처지는 것 같거든요. 오늘 금요일 같은 목요일 맞습니다. 조니조니님은 저는 처음 보는데 원래 들어오시나요? 앞부분이랑 뒷부분에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조니조니님, 시고르자부족님, 마이티처 탁구장님, 승종민, 빵근님, 만다리님. 만다리님 봤어요, 예전에.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진짜?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그럼 끝까지 계시면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분. 네. 맞아요. 그렇게. 약간 우리 뉴페 좋아. 그니까 우리 뉴비를 또 좋아해서. 아니요, 근데 원래 있는 분들도 저희가 항상 감사히 그쵸. 생각을 그쵸.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일 코너는요, 공기업 갈리오 시간인데요. 공기업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또 종혁쌤이 계시기 때문에 공기업 말고도 다른 이야기도 할 거니까 여러분. 다른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공기업 얘기 한 30%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얘기를 채울 거니까 여러분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억만장자님 안녕하세요. 텐션 좋죠 오늘? 네. 오늘 다들 기분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지금. 웃으세요. 웃으세요. 저 너무 좋아요. 웃고 너무 있어요. 좋아요. 웃고 있어요. 네. 웃고 있어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가 오늘 경사가 또 있어요. 진짜 이거는 너무나 큰 경사인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서울에 지금 새로운 강남지사 청사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냐면 강남의 유명한 어딜게요? 모르겠는데. 뭐가 유명한데? 어딜게요? 포스코 센터? 테헤란로. 테헤란로. 테헤란로에 개청을 했다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저희가 테헤란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또 여쭤볼 거였어요. 테헤란로 언제부터 테헤란로였나요? 테헤란로 언제부터? 세빈님 언니한테 저 반말했나요? 저한테요? 모르겠어요. 네. 테헤란로는 1977년 이란하고 수교하면서 77년. 그러면은 이란이라는 새로운 약간 폐쇄적이었던 그런 나라를 우리가 뭔가 이런 표현이 좀 그렇겠다. 그런 의미인가요? 뚫었다? 그렇죠. 뚫은 거죠. 새 시장을 뚫은. 그렇죠. 뚫은 거죠. 친구가 됐다. 우리 아시아 쪽에서 우리가 처음이었어요. 뭐 네, 중국, 한국, 네. 일본. 왜냐하면 중국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미가 있구나. 공산주의 국가였고 그리고 일본은 친미 국가잖아요. 근데 미국이 사우디하고 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박정희 정권이에요. 네, 박정희가 79년에 죽으니까. 네, 79년 5.16 죽으니까. 그러니까 77년도에 박정희 정권 들어서서 친미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좀 대립각이 서 있었죠, 실제로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원유라든지 이런 그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풀어내기 위해서 이란을 타진한 거죠. 너무 재밌다. 이런 역사 역사 선생님이세요? 맞아. 지식 자판기. 앞으로 지식 자판기 윤종혁 쌤으로 불러주시면 근데 감사할게요. 그럼 돈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200원, 200원. 이미 많으셔요. 돈 많이 버셔가지고. 지기윤. 자, 저희가 뭐 테헤란로 얘기까지 지금 앞에 잠깐 해드렸는데 오늘도 댓글 굉장히 많은 분들 우리 차재훈 코치님 특히 좋은 이야기 달아주셔서 너무 보고 싶네요. 차범근 감독 체제. 네, 너무 좋아요. 윤지기 문 열어라. 자, 우리 선물 문도 열겠습니다. 선물 준비되어 중요하죠. 있는데 어떤 네. 선물이 있냐면 소빈 쌤이 먼저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이거 항상 소개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네.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에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발포종 발효 식초 그리고 다이어트 밀키트. 저 이거 먹어보고 싶어요. 다이어트 밀키트 못 먹어봤어요. 그쵸? 저도요. 네, 드립니다. 여러분. 네. 그다음 저죠. 그럼요. 한 번에 합격하는 취업 필독서 해커스 문제집과
잡스 원원원의 가족 트러스트 원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과 네. 스텔라 쌤이 직접 쓰신 월급 걱정 없는 슈퍼 비정규직의 길을 네. 드린다고 합니다. 네, 네. 이 책도 같이 저희가 배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네. 댓글 많이 달라주세요. 저거 아세요? 돈대 기리기리 돈대 기리기리 그거 뭐지? 돈데크만 도라에몽 아닌가? 도라에몽 아니죠. 아닌가? 그 무슨 주전자인데? 아 주전자. 우리나라로는 시간 여행 그 약간 주전자죠. 그 그렇죠. 어. 옛날 그 그림책 모르세요? 아 아는데. 아, 무슨 막 그거 아니에요? 12지 신들 나와가지고 그거는 다른 다른 똘기덩이 거예요. 호치새초미 아니에요? 그건 그거? 다른 뭘 거예요. 똘끼요? 아니 똘기덩이 호치새초미 노래 나오는 그 12장생 나오는 어 그 다른 건가? 다른 거. 아. 시간 탐험대. 탐험대. 갑자기 돈 뭐예요, 근데? 아무튼 저희는요, 근데 공기업 반류 시간이고요. 목요일은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정말 조금? 정말 조금. 조금 아니 나눠보도록. 방송 다시 보니까 진짜 조그마더라. 너무 안 했어요? 나 못 봤네. 한 15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아, 지금 다 막 그 지루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또 딴 얘기하려고 그러더만. 4분의 1, 그러잖아요? 4분의 1. 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공기업 취업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꼭 뛰어들어야 하는 Love Dive. 아 이거 해야 돼요? 이거 Love Dive. 뭔지 몰라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러브고요. 네. 이게 다이빙 하는 거예요. 네. 다이브. 다이브. 네. 이거 하시면 요즘 사람 되는 거예요. 네. 하시고 요즘 얼굴 사람 안 빨개졌어. 요즘 사람 안 했어요. 저. 숨 참고 러브. 아무튼 저희 서울교통공사 지금 2022년 신입사원 공채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서울교통공사는 우리 취준생들한테 어떤 의미인지 종혁쌤한테는 그러네. 딸벌이네요. 맞네요. 아, 그 아이돌 친구들이 네, 그- 04년생 막 그쵸, 이렇거든요. 그쵸. 그렇죠. 딸뻘이죠. 04년이면 딸뻘이죠. 제 조카가 00년생인데. 오. 그러네요. 네, 딸들이 나와가지고 러브 다이브 하는 그 노래 있습니다. 아무튼 네. 서울교통공사는 우리 취준생들한테 어떤 의미예요? 어떤 회사예요? 서울교통공사?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되나요? 부정적인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지원해보는 회사. 일단 공기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라면은 내가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공기업 준비를 조금이라도 했다 하면은 다 시험을 봐보고 싶어하는 곳. 그럼 약간 진입장벽이 낮다? 뭐 그렇다라기보다는 일단 채용 인원도 많고 그리고 지원을 해볼 수 있는 직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 전공이 이제 앞으로는 들어올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NCS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난 트라이 해보겠다 하는 친구들이 막 달려들죠. 일단은. 네. 그러면 이제 지원자가 엄청 많은데 또 그 안에서 좀 준비가 많이 된 지원자는 또 그렇게 없을 수도 있겠네요. 허수가 기본적으로 공기업은 지원하는 친구들이 허수가 좀 많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오. 그리고 쌤은 좀 특별하지 않아요? 관리형반 맡으면서. 그 처음으로 합격을 했었던 친구가 정확하게 서교공 9호선에 그렇죠, 합격을 9호선. 했죠. 네, 9호선 별도 채용을 할 때 뽑혀서 갔기 때문에 뭐 좀 다르다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같은 뭐 라인이라고 할 수 있으니. 네. 그렇구나. 그러면 교통공기업 3대장을 하면 오늘 얘기할 서울교통공사랑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이렇게 있는데 뭐 근무지나 연봉이나 복지나 이런 거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데가 제일 좋나요? 제일 좋나요? 단연코 도로공사죠. 네. 도로공사? 네, 왜요? 단연코 도로공사죠. 왜? 석유공이나 철도공사는 사실상 연봉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연봉이. 공공기관 중에서는. 그러니까 많이 뽑아서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지. 그렇죠. 이게 연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점이 좀 근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서교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서 그렇죠. 서울에서 할 수 있다.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있죠. 너무나 큰 메리트인데 그쵸. 저한테는 코레일이랑 업무랑 직무가 많이 다른가요? 애늙은님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코레일이랑 업무나 직무가 많이 다른가? 음. 좀 다르죠. 왜냐하면 실제로 지하철하고 철도니까 그쵸. 좀 다른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전기라든지 아니면 토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전기라든지 이런 쪽들도 좀 다르기는 한데 서울교통공사는 새롭게 만드는 곳들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운영이라든지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라면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그쵸. 게 더 많은 거니까 그게 조금 다른 거고 철도공사 하면은 이제 같이 좀 연계돼서 이제 요거는 좀 알았으면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국가철도공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국가철도공단 들어봤습니다. 국가철도공단.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모든 철도는 소유는 누구 거죠? 아 네? 누구 거죠?
아니 죄송해요. 도로공사면 톨게이트에서 일하나요? 아니요, 톨게이트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도로공사 직원들 이제 톨게이트 옆에 보시면 지사 있죠. 네네네네. 네, 거기에 한 명, 두 명 하이패스. 정도. 맞아요. 안 되면은 가가지고 어. 막 부탁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한두 명 정도 계실 수 있고. 휴게소 거기에 관리 계실 수 같은 있고. 업무는 아, 하죠. 그것도? 네, 휴게소 휴게소도 도로공사에서 관리라든지. 관리를 하니까. 그것도 합니다. 그래서 민간 휴게소가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요즘에. 오 왜요? 이거는 이제 그 돈을 떼먹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했을 때 민영화를 하면 좋아질 거다. 또는 아니면 민간에 맡기면 뭐 경쟁이 되니까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모든 공공기관은 자연적 독점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적 독점 사업이라서 대부분 어떠냐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공유지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풀들만 없어질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 독점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가만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독점 사업이면 내가 이걸 발전 안 시켜도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나만 하면 되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대부분 외국의 민간 휴게소들, 우리나라의 민간 휴게소들은 다 낡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휴게소도 입찰받는 거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그 상점이나 이런 것들을 입찰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그 관리를 그렇죠. 하고 담당을 하는 건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요? 그러니까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관리 감독직만 딱 제대로 만들어 놓고 하면은 오히려 발전을 하고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놀래는 거. 놀래? 그러니까 1, 2위 중에 그러니까 10위권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휴게소. 우리나라 지하철하고 휴게소예요. 근데 솔직히 진짜 여행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너무 노후화된 지하철 왜 유럽 뭐 특히. 지하철 이런 데 너무 많잖아요. 쥐 나오고 네, 막. 저 진짜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그 열차 우리는 그거 있잖아요. 스크린 도어 있는데 이렇게 진짜 밀면. 너무 무서워. 그렇죠. 맞아. 휴게소도 안 좋아요 외국에? 외국에 휴게소는 휴게소- 안 근데 외국의 휴게소는 너무 안 좋아요. 어떤 느낌이에요? 일단 우리처럼 맛있는 게 없어. 별로. 없다고요? 많이 여기 없어.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관 개념의 휴게소도 있고 옆에 옆에 모텔 막 여관 이렇게 개념의 해가지고. 휴게소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텔이나 호텔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방만 있는 그런 쪽. 그리고 편의점하고 그다음에 편의점하고 이렇게 있는 그다음 그런 주유. 것들. 주유 화장실. 저거 읽으셨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의 역사는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왜 또 몰라요 그거는? 동전 배 타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썰이에요, 썰.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니에요. 카더라. 확실한 건 아닌 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경부고속도로를 제일 먼저 만들잖아요. 경부고속도로를 누가 닦죠? 박정희. 박정희. 누가 어느 회사에서 닦죠? 회사요? 모르겠어요. 현대건설. 현대건설 정주영이 닦는 거잖아요. 네, 정주영이 닦는 건데 요거까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정주영이 닦는 건데 왕 회장이 닦는 건데 왕에서. 이제 그러면 이 사람 거잖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소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주느냐면 너 휴게소 관리를 줄게라고 하면서 휴게소를 줘요. 그 휴게소가 금강휴게소예요. 경부선에. 휴게소인데 거기가 소떡소떡이 나온 곳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닌가? 거기는 휴게소 밖으로 나가서 금강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금강 쪽으로 가면은 거기 밑에 포장마차들이 있거든요. 진짜? 네. 거기 너무 기가 막혀. 도리뱅뱅이 너무 맛있어요. 도리뱅뱅. 도리뱅뱅. 어죽 거기- 도리뱅뱅. 거기 거기서 너무 맛있지. 그럼 금강휴게소가 최초 휴게소예요? 거의 최초 휴게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다른 게 위쪽으로 가면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휴게소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한국도로공사가 하는 건 아니에요. 민간이 하는 건데 38선 휴게소가 있어요. 강원도에? 네, 강원도에 38선 휴게소가 나 본 거 있어요. 같은데? 그 연천 쪽에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거기가 풍경이 되게 좋아요. 풍경이. 네, 풍경이 되게 좋아서 그런데 가기 전에 이제 매운탕 이런 거 한사발이 하고. 가야 되는데 맛있겠다. 그러니까 전국 최초 휴게소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뭐 그런 거 정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이티처 탁구장님 거 대답해 주세요. 해주세요. 서울교통공사에서 일하면 서울에서만 일하나요? 아니요, 서울에서만 일은 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요즘에는 일산 쪽으로 넓히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좀 일산까지는 좀 많이 가는 편이고 수도권. 물론 이제 천안까지 1호선이 있잖아요. 아, 맞네. 1호선이 있는데 그 1호선 천안까지는 대부분 이제 약간 나이 드신 분들 많이 가요. 편안한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일이 가요. 힘들지 않나 일이 보구나. 힘들지 않는 분들 그렇구나. 그런 분들이 많이 가시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 뭐 규모가 크다 싶은 공기업은 상반기에 채용 한 번 하고 하반기에 채용 한 번 하고 하잖아요. 네. 여기는 어때요? 나눠서 해요? 서교공은 서울 지하철 9호선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지하철 9호선은 또 반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구역이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구역이 어디부터 나눠져요. 그래서 어디선까지. 김포에서 지금 신논현까지는 민간 철도예요. 거기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신논현부터 신논현부터 저쪽 반대쪽까지는 종합운동장인가 마지막. 네, 종합운동장인가 그쪽까지는 서울 교통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 산하로 해서 이렇게 관리를 네. 한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서울교통공사가 우리가 이제 이거는 공부합시다. 네. 공부합시다. 받아 적을 준비. 하세요, 공부하세요. 그 과외 받는 중. 네. 우리가 흔히들 BTL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BTL 방식 그 다음에 BMT는 아는데. BMT는 아세요? 네. 그 다음에 BTO 방식이 있어요. BTO. 이게 뭐냐면 BTL 방식의 민간 수준은 빌드 투 저건 존마탱이잖아요. 빌드 투 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어주고 민간에게 리스 줄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한테 뭐를 줘야 돼? 리스비를 줘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민간이 호구인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 빌드 투 오퍼레이션이에요. BTO 방식은. 그래서 정부가 지어줄 테니까 니들이 운영해요. 운영해. 네, 이건 정부가 호구 잡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실제로는 이건 없어요. 현실에서는 안 이루어지는 건데 서울 지하철 9호선은 BTO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BTO 방식 잡혔네요. 네, 지어진 거죠. 지어진 거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만들어진 민간 업체도 서울 지하철 9호선이에요. 네. 주식회사 서울 지하철 네. 9호선이에요. 네.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운영 비용이 비싸잖아요. 왜냐하면 유지 비용이거든요. 전부 다가 유지 비용이니까 이런 유지 비용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높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적자가 나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들 때는 우리가 끌어안아 줄게가 된 거예요. 서교공에서. 그렇게. 근데 왜 9호선은 칸이 4개밖에 없어요? 지하철 칸이. 네. 그게 운영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아니 근데 9호선 되게 헬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차 한 번 운영하는데 같은 비용 드는 게 아니에요? 칸이 많으면 또 다른가? 그렇죠. 오, 그렇구나. 상주 휴게소 직원 차로 퇴근하겠죠? 차로 퇴근합니다. 버스 뭐 있겠죠, 직원들. 차로 퇴근합니다. 그 칸마다 네. 문이 없는 열차도 생긴다고요? 칸에 문이 없다고요? 아, 그냥 아예 다 뚫린 걸로? 아니, 어? 약간 지금 그 버벅대고 있어요. 무슨 아니면 말인지. 내리는 문이 하나 있는 그런 건가? 아니 칸마다 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연결이 되는 연결 문? 그거 말하는 거 네, 맞죠? 네. 근데 뭐 그렇게 뭐 서교권 직원은 지하철 무료예요? 네, 진짜? 무료입니다. 네, 무료입니다. 그 좋겠다. 나이가 들어도 무료 아닌가요? 아, 그렇죠. 시간 지나면 우리도 무료 돼요. 시간 지나면 우리도 무료로 탈 수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은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많이 뽑는다. 네. 그래서 한 번쯤은 다 지원을 해보잖아요. 하나는.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전공 시험이 지금은 없는 없어서. 상황이기 때문에 네, NCS만 공부를 내가 좀 했다. 라면은 도전해볼 거야 라고 좀 더 하고 지원을 많이 하죠. 그럼 많이 뽑는 게 얼마 정도 뽑아요? 지금 400명 넘게 채용을 채용 하니까. 규모가 그렇죠. 400명 네. 400명 넘게 채용하죠. 원래 평균적으로 공기업들은 어느 정도? 규모에 따라서 물론 다 다르기는 한데 뭐 많이 뽑는다, 또 많이 뽑는다라고 했을 때는 뭐 한 100명 정도 하면 많이 뽑는다. 4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구나.
코레일 직원은 KTX 무료예요? 할인되지 않나요? 할인되는 걸로 걸로 알고 있어요. 할인, 네. 할인. 그렇구나. 그럼 이번에 이루어지는 서교공의 신입사원 채용은 어떤 직무가 뽑히고 있나요? 직무는 굉장히 뭐 다양하죠. 네. 직렬이 워낙 사무, 다양하게. 승무, 차량, 전기, 네. 정보통신, 궤도, 토모, 신호, 기계, 전자, 건축, 보건관리, 보건관리, 후생지원, 후생지원. 승강장 안전문. 네, 그럼 여기서 제일 치열한 직무는 어떤? 사무죠. 아무래도 사무하고 차량. 사무랑 차량. 네, 네, 차량. 차량은 뭐 하는? 차량은 이제 운전- 차량 운전직. 운전직. 네. 네. 그 맨 앞에 계시는. 네. 그쵸. 네. 나 그거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아 진짜요? 그냥 멋있잖아요. 그 앞에서. 그러면 가끔씩 방송도 하잖아요. 맞아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맞아. 막 이런 거. 너무 멋있는. 갑자기 막 감동. 괜히 퇴근길에. 아침에 출근길에 힐링 약간 괜히 감동 받고 그래요? 막 이런 느낌.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지하철 안 저 타죠. 지하철을 안 타서 지금 지하철 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걸 몰라요. 저. 약간 이거 너무 약간 플렉스 느낌이다. 거의 뭐 약간- 이재용급이신데요? 저 아니에요, 살면서 아니에요. 저는 뭐 지하철을 타본 일이 지하철 없어서. 안 탄 지가 좀 오래됐어요. 왜 그렇게 안 타세요? 그냥 차로 다니니까. 아니 차로 다니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카드를 다 잃어버린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이제 카드가 어, 없잖아요. 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현금 있냐고 현금 좀 달라고 거의 이제 삥 뜯다시피 현금 좀 주세요 이랬더니 저는 현금 안 들고 다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언제 또 아니 어떻게 현금 안 이렇게 들고 다녀요. 얘기했어? 아니 그리고 그러고는 그럼 쌤 저 체크카드라도 빌려달라. 그랬더니 없다. 본인은 이제 지하철을 탈 일이 없기 때문에 수불교통 그게 안 되는. 신용카드만 쓴다. 그래서 결국엔 찾아서 저한테 하나 주셨어요. 겨우겨우 찾으셔가지고 너무 멋있지 않나요? 멋있네요. 체크카드 이거 쓰세요. 이렇게 야. 하고. 그거 체크카드 아닌데 신용카드 드린 건데. 아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인데 이거 찍을 수 후불되는 있는 거. 수불교통 되는 네. 거. 나중에 전용기 타시는 거 아니에요? 계획 없으세요? 없어요. 아직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그럼 지하철 타신 적은 네. 있죠? 네. 저 종이표 썼어요. 그러니까 종이표 때. 네, 종이표 때는 썼죠.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누구 드리는 거였어요? 아니면 저도 종이표 잠깐 썼거든요. 초등학생 때 그렇게 넣으면은 슉. 넣으면 쑥 나오는 거. 그쵸. 그거 쓰였어요? 저는 그 전에도 썼고. 그 전은 뭐였어요? 그 전은 뭐였어요? 막 약간 당황하셨어 지금. 그 전에는 앞에 검침원이 있어요. 검침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를 보여주면 노란 종이를 이렇게 보여주면 이걸 펀치? 딱딱 펀칭하는 펀칭. 거? 그 옛날 영화에서나 봤는데. 근데 저는 어릴 때 그게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고향이 창원이니까 네, 창원엔 네. 지하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서울에 오거나 아니면 다른 지하철이 있는 지역 친구들 만나면 놀리는 거죠. 뭐야? 너 지하철 타봤어? 아, 이렇게 너네 동네 지하철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지하철이 대도시와 약간 뭔가 팬시한 라이프의 맞네. 약간 상징 이런 맞네, 느낌이 좀 맞네. 있어요. 저는 그 표 넣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네, 내가 넣고 싶어서 막 엄마 아빠랑 그렇죠. 다니면 내가 넣고 싶어 이러고 넣고 다녔는데 뭐 지하철에 대한 추억들이 좀 다 있네요. 지하철. 50년대입니까? 아니요. 이걸 잘 그럼 모르시는데. 지하철의 역사에 대해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지하철 역사 말고 이게 잘 또 아니야. 모르시는데. 그 비둘기호 혹시 타보셨어요? 무궁화호는 아는데 비둘기. 비둘기호요? 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 새마을호 이렇게 가요? 있었거든요. 몰라요. 비둘기호 비둘기호 부터. 몰라요. 비둘기호가 우리 완행 열차라고 그래요. 그게. 이렇게 천천히 가는. 네, 그러니까 역마다 서요. 아. 역마다 서요. 버스처럼. 너무 싫어. 왜요? 너무 싫어. 역마다 서요. 근데 비둘기호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50년대입니까 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생각보다 사라진 게 얼마 안 됐어요. 비둘기호가 사라진 지? 비둘기호가 사라진 게 얼마 안 됐어요. 2004년도에 사라졌거든요. 2004. 그러니까 2004년도에 사라졌으니까 사실은 얼마 되진 않은.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비둘기호 많이 탔었거든요. 대학교 MT 갈 때. 어디 가평 가실 때? 가평이나 춘천으로 갈 때 아. 비둘기호 타고 항상 이제 맨 마지막 칸에 뒤에가 뚫려 있어요. 뒤에가 뚫려 있어요. 칸에 뒤에가? 맨 뒤에가 뚫려 있어요. 그러면 문이 없어요? 차 레일이 기차 보여요? 레일이 보이는 거예요. 우와. 거기- 아예 뚫렸다고요? 네네네. 그냥 뚫렸다고요? 뚫려 있어요. 문 열고 오. 들어가면 이제 아예 뚫려 있어요. 어머 무서워. 여기 제작진들 중에 아는 사람 있을 텐데. 어머 무서워. 같이 묶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 선생님. 네. 거기서 이제 담배도 피고 아. 담배도 한 대씩 피고
하셨대요. 정사원님, 화끈한 정사원님이 아주 비둘기 어릴 때 냄새나고 더럽고 그 담배 피시는 분이 여기 계셨대. 우리 동혁쌤이 피시던 담배 냄새. 맞아. 그리고 열차 뒤에서 달리기로 거기 부산행인 줄 아시는 것 같은데. 그 약간 박하사탕 그 영화 보면은 그런 네네네. 열차 장면 나오잖아요. 뭔가 그런 그렇죠.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네. 신기하다. 그래서 중간에서 담배를 피기도 했고 그랬죠. 그 시절이 그리우신가요? 아니요. 저는 지금은 전기차 타고 다니시니까. 맞죠. 아니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래도 이런 낭만이 있었는데 요즘 애들은 낭만이 없네. 약간 이런 느낌은 없으세요? 전혀 없어요. 또야. 우리 방송 전에 우리 되게 충격적인 멘트 하나 들었잖아요. 뭐였지? 종혁쌤한테. 그 세포가 살아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니 종혁쌤이 요즘에 연애 세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뭘 몰라요. 뭐 드라마 보면 가슴이 설레 이런 건가? 그렇죠. 종혁의 세포들. 더워. 빨개지셨어요. 더워. 빨개지셨어요. 아니 막 추억이 막 돋으니까. 그래서 연애 세포도 막 살아나고 이런 거 해가지고. 그때 뭐 더워. 데이트도 많이 하셨나요? 비둘기호에서? 저는 어릴 때 연애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얼마나 해보셨어요? 마이티코 탁코짱님 그 연애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연애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고 싶다. 하고 싶다라는 이제 마음이 열렸다. 이제 다크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세포들이 살아나고 있다. 네. 덥다. 20대 이후로 몇 분 만나셨어요? 비둘기랑. 이제 슬슬 날 놀리는 시간인 거지. 근데 오늘 최지영님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죠? 오늘 재영님이 준비 단단히 코레일 얘기 많이 하셨는데. 좀 해주셔야 되는데. 맞아. 코레일 얘기를 안 해주시네. 들어와가지고. 우리 또 재영님 저 회식 때 뵀거든요. 그래요? 아유. 이제 애칭은 만약에 새로운 분이 생긴다면 애칭이 우리 비둘기 아니야? 설마요. 애칭은 뭘로 하세요? 만약에 누구 생기면? 이름? 그냥 이름 부르세요? 야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뭐 저는- 이름? 아니요. 저는 자기? 네. 다들 그렇게 하면서 구구래요. 귀여워. 구구 해주세요. 구구 귀엽다. 구구로 해주세요. 그리고 서로 부를 때 구구구구구구. 구구. 그리고 오구오구. 너무 좋은데요? 아이디어 아니에요 아이디어. 더워. 구구 밥 먹자 구구 이런 느낌으로 안 돼요? 안 돼요. 네. 구구랑 오구 하면 되겠네. 구구랑 오구 너무 좋다. 다른 걸로 넘어가요 빨리. 너무 웃겨. 연애 얘기 좀 들으려 했는데 안 해줘서 그렇게. 그러면 우리 어쩔 수 없죠. 다시 백투더. 서교공 얘기해야죠. 서교공. 네. 서교공 얘기. 그러다 95년 전데요? 저만 95년생이세요? 네. 그럼 제가 96학번이에요. 제가 재수해서 96학번이라고 이 양반들아. 재수 안 했으면 95학번이었네요. 그럼요. 제 반응은 여러분들이 판단해주세요. 어떤 건지. 자, 그렇다면은 서교공의 지금 채용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뭐 전형은 서류 전형부터? 사실 필기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서류는 20일부터 서류 접수니까 여러분들 그때 9월 접수 20일. 잘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필기 같은 경우에는 서교공의 좀 특징이 일단은 너무 정색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갑자기? 갑자기 너무 일 얘기? 좋아요. 프로페셔널해. 좋아요. 들어오셨다. 세영님.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들어왔다. 네. 서교공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이 NCS 과목이 원래 10과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10과목 다 보는 곳이에요. 맞아요. 진짜. 네. 그리고요? 네, 그래서 그 10과목 중에서 전략 과목인 6가지 과목을 보통은 이제 그 중에서 한두 개만 들어간다거나 하는데 다 봐야 되는 곳이기도 해서 좀 그런 특수성이 있다. 네. 그럼 그 서류가 없고 서류는 있죠. 서류 그래요? 접수를 하죠. 서류 접수는 하는데 네. 그냥 그거죠. 서류 접수는 하는데 이제 바로 필기를 보는 거죠. 적부니까. 네. 바로 필기를 보는 거죠. 그럼 근데 서류 전형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네. 그럼요. 장단점이 있나요? 이건 짚고 넘어갈게요. 75년생 아닙니다. 나이 한두 살 더 올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발끈. 한두 살 내리시면 되겠네. 갑자기? 70은 너무 많이 가신 거 아니에요? 70은 50대잖아요. 너무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서류 전형 있고 없고가 장단점이 있나요? 그쵸.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게 걸러지죠. 필기 전형에서 좀 진짜 실력을 닦아온 친구들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들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서류 전형이 없으면 정말로 그냥 모두가. 다 시험을 보는 네. 거니까. 나도 볼 수 있는. 그렇죠. 내면은 그냥 보실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서류가 이제 어떤 거를 서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준비가 된 친구들이 못 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필기는 준비가 정말 잘 됐는데 가점 사항이나 뭐 자격 사항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건 경우에 따라서 이제 공견마다 워낙 달라서 네, 뭐 전형적인 적부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많이 지원을 하기도 하죠. 네. 근데 뭐 서류 없는 게 꿀이다라고 하시지만 서류 전형이 없다고 해서 자소서 같은 것도 막 이상하게 쓰면 안 되잖아요. 아, 그죠? 그럼요. 그 조건들이 있죠. 이제 뭐 몇 자 그렇죠. 채워야 되면은 그걸 다 채워서 넣는다든지 그 안에 내용들은 다 넣으셔야 되고 아닌 분들은 걸러지긴 하죠. 네. 걸을 건 거른다. 아니구나. 네, 맞습니다. 승종님. 서교공 아직 NCS 100% 아까 그러셨죠? 네. 네, NCS 100%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NCS 100%입니다. 그럼 서교공 자소서는 뭐를 써야 돼요? 항목들은 뭐가 있어요? 아직 항목 나왔나요, 선생님? 자소서 항목 이번 2022년까지 안 아직까지 나온 안 안 나왔어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전에는요? 전에는 서교공 뭐 대부분 지원 동기 보통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지원 동기, 지원 동기. 그다음에 이제 서교공, 그다음에 직업윤리 많이 직업윤리. 물어보고, 그다음에 경험과 관련된 건 협동과 관련된 거, 갈등 그런 해결. 갈등 해결이나 협동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 물어보죠. 왜 아니, 나한테 역사를 물어보죠? 그러니까 다 지금 역사를 다 모르는 언제부터 했냐고. 모를 것 같죠 이거. 네, 모를 것 같아요. 자소서 강의하시는 그럴 것 분이라서 아실 거예요. 아, 진짜요? 언제부터예요? 어느 회사부터인지 궁금해요. 회사는 정확한 건 이제 기록으로는 나와 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제일 오래된 기록은 도요타예요. 도요타. 자소서를 쓴 건 오. 도요타예요. 그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소개서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CV. 그러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레주메인 거죠. 레주메인 건데 대부분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은 그렇잖아요. 누구를 소개받고 가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 회사들은 대부분 누구를 소개받고 가고, 그래서 자기 인맥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자기 커리어에 그쵸. 들어가는 네트워킹. 그래서 거예요. 파티가 많은가요? 그렇죠. 네트워킹이 그런- 엄청 중요하죠. 인맥 그러니까 때문에. 인맥 네.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기어코 아이비리그를 들어가려고 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인맥들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얘들 소위 말하는 일본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인맥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상하게 됐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얘들은 막부 시대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무라이 시대에서 그 메이지 유신을 한단 말이에요. 네.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사무라이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몰락 몰락. 양반인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무너지고 이제 메이지 유신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대중들을 묶을 뭔가가 없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은 천황인 거죠. 천황. 왜 괜찮아요. 해주세요. 네, 천왕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천황인 거죠. 그래서 천황을 신격화시켜요. 네. 그거를. 네. 그래서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할 때 제일 먼저 항복 문서에 썼던 게 1조가 뭐냐 하면은 천황은 인간이다예요. 천황은 인간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만은 얘들은 소위 말하는 파벌들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네. 파벌들이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뭐를 하느냐면, 뭔가 나는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라고 할 때 자기에 대한 얘기를 써서 가지고 가는 거였어요. 그거를 공식화시킨 게 도요타인데 그 전에도 분명히 자기소개서 같은 양식은 있었을 건데 그걸 공식화시킨 게 도요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나라에 가지고 온 거죠. 가지고 온 거죠. 야, 무슨 자소서인데 사무라이까지 나오고. 나오고. 레이즈 유신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우리 은양 기술님이 전직군 NCS 100%냐고, 동생분이 기관사 준비 중이래요. 전직군 맞아요? 전 직군. 네. 무슨 직군? 아니에요. 기관사는 그 네. 전공
시험이 있습니다. 전공 시험이 있다고 네, 합니다. 전공 은명 시험이 감독님. 있습니다. 도요타 JIT JIT 뭐야? 자소서 유니버스. 그러니까 이거 이걸 자소서에 쓰면 안 되겠죠. 왜왜 쓰시지? 안 되겠죠. 자소서 이거를? 멀티버스. 그렇다면은 자소서를 또 열심히 써야겠고 항목들도 지금 아직 이번 채용 네는 자소서 아직 항목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필기로 넘어가잖아요. 필기 전형. 필기 전형은 뭐 특징이 따로 있나요? 필기 전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 아까 소빈 쌤이 말씀하셨듯이 10과목 다 보는 건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정보 능력이 꽤 어려워요. 정보 능력. 능력이 약간 커말 같은 거예요. 커말 같은 네. 건데 커말 좀 필기. 코딩 문제까지 좀 나와서 진짜? 예, 예. 근데 아주 기초 코딩이 코딩. 있기는 한데 코딩 문제까지 나와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시죠. 그렇구나. 그럼 지금 필기 시험이 10월 15일. 15일. 네. 그럼 오늘 9월 15일이니까 딱 한 달. 한 달 남았네요. 네. 뭐 그럼 만약에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속성으로 준비하고 싶은데 없어요. 없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없어요. NCS는 정말 내공인 것 같아요. NCS는 엉덩이 싸움. 내고 훈련, 훈련. 트레이닝. 진짜 훈련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매일 해야 되는. 맞아요. 한 달 동안 매일 하면은 정말 열심히 한다 그러면 좀 그래도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좀 그래도 좀 좀 그래도까지밖에 못 간다. 네. 네, 합격까지는 장담 못한다. 그렇죠. 합격은 기관사 직무면 실기도 운전하는 거? 기관사는 실기 없어요. 진짜? 네, 네, 실기 자격증이 없어요. 이미 애초부터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 지원을 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실기 하면 신기하겠다. 면허증. 네, 면허증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럼 필기까지 보고 다음 면접인데 그렇죠. 서교공 면접 때는 무슨 질문이 많이 나오나요? 크게는 일단은 PT 면접, 그다음에 다대다 면접 이렇게 다대다 면접. 면접을 지금은 보고 있어요. 네. PT 면접과 다대다. 네, 이전에는 PT 면접을 좀 길게 봤었는데 최근에는 분이 많이 줄어가지고 맞아요. 좀 짧게 PT 면접을 보고 몇 분인데요? 한 2분? 2분? 네, 짧다. 2분 내로. 네. 오. 근데 약간 코레일이랑 좀 상황 면접이랑 살짝 비슷하게 나오는 PT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네. 상황을 주고. 네, 상황을 주고 그 해결을 상황에 어떤 식으로 대해서 할 건지. 문제 해결을 하는 네. 거죠. 커말이 왜 어렵나 했더니 코딩도 기초 코딩이면 HTML 같은 건가요? HTML은 아니고 파이썬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네. 파이썬 기초 정도라고 네. 보시면 돼요. 무슨요? 그러니까 코딩 그 프로그램 중에 파이썬이라는 게 있어요. 백핸드에서 파이썬. 많이 네, 쓰는 네. 프로그램. 백핸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과 관련된 아주 기초? 아주 기초. 저희 해커스잡 강의 중에서 김동민 선생님이 하시는 기초 코딩 강의가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들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기본은 할 수 있어요. 네. 그거 들으면 좋겠습니다. 네. 깨알같이 네. 동민 쌤 강의. 네. 자, 우리 서교공 얘기했는데 여러분 굉장히 도움이 됐죠? 그렇지 않아요? 다들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신 것 같은데 오늘 서교공 얘기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갑자기? 여기까지 할 거예요. 우리 약간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러니까. 아니, 오늘 여기까지 너무 많이 했어. 너무 오래 했어. 너무 오래 했고요. 오늘은 알쓸신잡 윤쌤에게 물어봐 시간이거든요. 또 네. 코너 속의 코너. 근데 지금까지 이거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본격적으로 안 했어요. 본격적으로 한 게 아니야? 아, 네. 본격적으로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또 교통 관련 내용을 좀 준비를 하셨다 들었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전 그렇게 들었어요. 작가님이 해달라고 그래서 쌤이 알아서 준비해 달래요. 네, 그래가지고 철도에 대해서 또 좀 얘기해 주신다 하지 않았나요? 철도에 대해서? 네. 그래요. 철도에 대해서 얘기해 자서도 토요타 드릴게요. 메이지신 사무라이. 철도 설명해. 철도. 우리 재용님 잘 들어보세요. 세계에서 철도가 최초로 생긴 나라는? 세계에서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거는 그냥 우리 찍어봅시다. 철도가 세계 최초로 생긴 나라는? 철도가 근데 사람이 타는 철도요? 아니면 그냥 다 운송 합쳐서 철도? 운송했을 때 모든 철도. 힌트. 저 영국. 나는 영국. 나도 영국. 독일? 독일? 나 독일. 저 독일. 네. 러시아? 러시아. 저 러시아 할래요.
러시아는 좀 늦게 생겨요, 오히려. 그래요? 네, 착한 오히려. 깜짝이야. 깜짝이야. 왜 제 얼굴 보여주세요?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댕댕이. 뭐야? 어디예요? 영국이에요. 오! 영국에 역시 배우신 분. 달라요. 영국에 1830년에 최초로 생깁니다. 1830년. 1830년. 그러니까 1830년에 이제 생기는 거고 영국의 맨체스터하고 리버풀을 잇는 철도가 전 세계에서 최초의 철도예요. 맨체스터랑 리버풀. 네. 그러면 그 철도 기술이 가장 좋은 나라는 어디예요? 철도 기술이 가장 좋았던 나라는 러시아하고 미국이에요. 프랑스도 막, 오. 엄청 빨리 가는 떼제베. 떼제베 막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제 프랑스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가 거의 4대 강국이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저건 뭐지? 저예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철도는 굉장히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어요. 16세기부터 시작해서 18세기까지는 대항해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제국주의라는 걸 만들게 돼요. 제국주의라는 걸 만들게 되고 노예 제도라는 것도 사실상 그때 당시에 생기는 건데 이것도 재밌어요. 설탕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노예 제도가 그렇죠. 사탕수수.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설탕을 딱 처먹었을 때 맛있었겠어요. 너무 맛있었죠. 홍차에 또 넣어 먹고. 그렇죠. 달콤하고. 네, 맛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러 가는 게 이제 동남아 쪽이나 이제 이쪽 그 아프리카 쪽이었던 거죠. 근데 풍토병 때문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으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풍토병 때문에.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쪽에 크로아티아라든지 남아공이라든지 이런 데는 되게 유럽 같거든요. 그 이쪽 가쪽으로 있는 나라들은 유럽 같은 이유가 전부 다 유럽이 이쪽 바깥으로 전부 다 그 점령을 해요. 그래서 남아공의 백인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막 배를 타고 가까이 갈 수 있는 라인을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애들을 꼬셔서 팔아먹는 거예요, 노예로. 그러니까 대륙이 있으면 대륙 내에 있는 애들을 바깥에 애들이 꼬셔가지고 얘들을 이제 팔아먹는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실제로도. 그 배에서 실제로 엄청 실어서 가다가 많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그거는 인간이 이제 할 짓이 안 되는 거죠, 맞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철도인데 왜 설탕이 나왔어요, 선생님? 그 설탕으로 인해서 이제 대항해 시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대항해 시대 철도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가만 생각해 보면 전부 다 해안에서 내륙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내륙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세계 전쟁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에서 싸우나? 그렇죠. 영국은 종단,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종단시키는 종단 철도. 그리고 프랑스는 이거를 횡단시키는 횡단 철도를 만들면서 여기에서 맞부딪히게 되는데 그게 3C 정책, 케이프타운, 카이로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3C 정책하고 3B 정책하고가 부딪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부딪히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소요전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싸우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때 러시아가 킴차크 항국이라고 하는 곳을 몰아내요. 그러면서 킴차크 항국이 지금의 모스크바, 그러니까 이거 지도 펴놓고 하면 재밌는데 그 모스크바 주위가 원래 킴차크 항국이라는 나라였는데 그거를 이제 밀어내고 여기가 이제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건 그 옛날이고.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점점 대륙을 넓혀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르친스크 조약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청나라하고 러시아하고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면서 지금의 러시아의 모양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뭐냐 하면은 지금의 시베리아 횡단철도예요.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타보셨나요? 자원을 이렇게 가는 저 진짜 가보고 싶어요.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역사 방송 아니고 저희 취업 방송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부딪히게 된 게 프랑스예요. 프랑스. 프랑스는 이제 이때 당시
그 프랑스하고 이제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영국하고 부딪히게 되고 이때 당시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급상승한 게 이제 독일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의 무대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철도는 영국이었다는 거죠? 네네네. 제가 맞췄습니다. 네. 선물 주세요. 뭐 드릴까요? 평양냉면 한번 사주세요. 네. 사드릴게요. 필동맨으로 두 분 그 좋아하시잖아요. 알겠어요. 그거 선생님 수육 저 제육 아 제육 제육, 제육 알겠어요. 제육 사주신다고 서교공 설탕을 설탕에 따라 저것도 궁금하다. 왜 영국 음식은 맛이 없을까? 왜 맛이 없을까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저 이거 그냥 제 생각이에요. 어쨌건 섬이니까 섬나라니까 여기 안에서만 음식이 발전하고 많이 침략을 안 받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제국주의를 가지고 그냥 침략을 했으면 했지.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음식 발전이 좀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가? 그렇게 따지면 일본은요. 그게 일단 문화의 차이죠. 거기다가. 일본은 음식 문화가 많이 맞아. 그- 거의 미식의 나라 아니에요? 근데 대신 그렇죠. 일본도 맛은 있긴 하지만 음식의 다양성은 좀 적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지금의 일본의 음식들은 현대에 들어와서 만들어졌다고 봐야 돼요. 일본 라멘의 원래 역사는 화교예요. 화교. 네, 화교 중국. 중국인데. 네. 오, 진짜? 중국의 이제 탄탄면 아 같은 것들이 이제 항구를 들어오면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영국이 왜 맛이 없느냐면 영국은 그러니까 서양은 원래 음식이 맛이 없어요. 서양에서 음식이 맛있는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프랑스? 이탈리아와 프랑스. 그리고 그리스. 그리스. 원래는 어. 왜 그러냐면 지중해 지중해 쪽? 기후죠. 지중해 기후가 대기 풍족하게 과일부터 시작해서 뭔가가 자라나기가 좋은 기후예요. 근데 날씨가. 왜 또 미식의 나라가 프랑스가 됐느냐면 나폴레옹 3세가 입이 더럽게 고급이었어요. 야. 그래서 이탈리아를 쳐들어가서 이탈리아의 장인들을 전부 다 프랑스. 요리 장인들을 전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뭐야? 아유. 네. 호텔이 너무 가고 싶다. 데리고 와서 그래서 이제 프랑스도 미식의 나라가 됐죠. 실제로 독일도 맛이 없어요. 그쵸 그쵸. 독일도 슈니첼 같은 맛이 거밖에 없어 학센이랑. 없고 그다음에 영국이 맛이 없는 이유가 수협 강사, 윤모 강사, 서양 음식 음식 맛없어 맛없어. 논란. 진짜 왜 맛없느냐면 향신료가 발달한 나라가 아니에요. 국가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어봐야 암염 정도예요. 근데 암염 그러니까 소금인데 이제 암염. 바위에 있는 딱딱한 소금 정도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것밖에 없으니까 대부분이 쌀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냥 그러네. 크리에이티브함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음식을 만들 때. 논란 생깁니다. 저 왕송이 논란. 웅성웅성. 그래서 대부분이 먹는 게 그러니까 선사 시대 때부터 먹어왔던 선사까지? 음식 중에 하나가 구황작물이잖아요. 고구마 고구마 감자. 예, 감자. 그래서 고구마 감자 음식이 그렇게 해서 많은 거예요. 얘들한테는. 감튀 네, 이런 거. 그렇죠. 피시앤칩스. 그래서 피시앤칩스 정말 맛없는 거잖아요. 안 먹어봤어요 저. 피시앤칩스는 정말 맛없는 거죠.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생선 튀기면 맛있지 않아요? 맛이 없어요. 그냥 튀긴 거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럼 영국은 어떻게 보면 날씨 때문에 또 맛이 더 없겠네요. 그렇죠. 날씨 기후도 있고 기후도 있고. 그러니까 영국 혹시 가보셨나요? 네. 없어요. 영국은 진짜 그rum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요. 그래서 햇빛만 나면 다 옷 벗고 나와가지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어서 곡식이 잘 자라거나 아니면 과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지로 나오기 시작을 한 것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그렇게 침략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한식은 왜 맛있냐고요? 우리나라 음식이니까 맨날 먹던 거라 맛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ham식 그거 최보람 선생님 나오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 그 뭐더라? 그 건강한 뭐더라? 아무튼. 한국 음식 막 한국인의 밥상. 한국인의 밥상. 한국인의 밥상 보면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엄버가 좀 모르겠는데. 정말 요리 방법도 너무 다양하고 재료도 너무 다양하고. 왜 그래요? 우리는 왜 이렇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지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연구 논문들도 있고 논문도 있어. 아니면은 이제
창의력. 창의력 발언. 창의력 아니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맥이 많잖아요. 네. 산맥이 많으니까 안동이 왜 그러면은 고등어가 유명할까라는 거예요. 응? 안동 고등어는 왜 간고등어. 유명할까? 왜지? 그러니까 동해 바다를 끼고 태백산맥을 넘어오는 거거든요. 아, 애들이 태백산맥을- 열심히 넘어와서 네. 넘어와서 아주 건강해? 소중하니까 이거를 맛있게 해야겠다 해서 맛있게. 아니죠. 애들의 질감이 좋은 거지. 아니죠. 자 봐요. 넘어오면 고기니까 상하잖아요. 네. 물고기니까 상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뭐를 하느냐면 염장을 질러요. 네. 염장을 지르다가 뭔지 아세요? 네. 장에 소금 그 치는 있잖아요. 거. 그 생선하라고 하면 이렇게 착. 네네.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에다가 절이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살짝 발효가 되죠. 그럼 또 너무 맛있어. 그래서 살짝 마르고 소금이니까 썩지는 않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살짝 발효가 되니까 이걸 구워 먹으니까 맛있더라 해서 만들어진 게 강고등어인 거예요. 아 진짜. 혹시 네. 빵근님 경상도 분이신가요? 아, 순대, 진짜 쌈장? 순대 무조건 예, 쌈장이죠. 쌈장. 소금 저 서울에서 올라와서 소금 찍어 먹는 거 보고 진짜 충격이었어요. 너무 맛이 없어서. 네. 진짜? 그 일단은 쌈장이라는 거 자체의 소스가 너무 맛있잖아요. 그것도. 아니 네. 외국인들도 쌈장을 좋아하던데. 좋아하고. 네. 한 바따리 사가던데. 맞아요. 오, 그렇구나. 되게 화끈한 정사원님 되게 오늘 댓글 많이 달아주시네요. 그러네요. 정사원님 남자같이 보이시는데. 그죠? 남자같이 보이는. 저 사진에 그렇지 않아요? 남자분 맞죠? 화끈하신가 봐요. 피쉬앤칩스 식초랑 소금을 뿌려 먹는다고. 맞아요. 맞아요. 왕쌤. 네, 네. 저- 두 분 다. 네. 근데 저는 진짜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튀김을 소금 그러니까 중국 음식 중국집 잘하는 데 가서 탕수육 같은 거 시키잖아요. 그러면 탕수육 방금 한 거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소금과 후추에만 딱 찍어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게 약간 피쉬앤칩스를 소금과 후추에 먹는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 그런 아닐까요? 기분이에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근데 그런 것도 있던데. 상추에다가 튀김을 싸 먹는. 거기 지역이 있잖아요. 그 그게- 전라도. 어디? 네, 그 수지 모양. 아마 어. 전주인가? 광주인가 그럴 거예요. 광주예요, 네, 광주. 그게 광주. 상추 튀김 어, 이렇게 해서. 상추 튀김이라고. 네. 멋있나 광주예요. 보구나. 아 한식이 왜 맛있느냐 그거 얘기해 아, 드릴게요. 그래요? 빨리 그걸 얘기해주세요. 얘기해 드릴게요. 그게 왜 맛있느냐면 우리나라는 원래 벼가 자랄 수 있는 토지가 아니에요. 실제로. 실제로는 토지가 아닌데 원래는 생각해 보세요. 논에 물을 대고 이거를 다 끌어올려. 영양분을 다 끌어올려. 그러면은 대부분 이 땅은 비워야 돼요. 네. 비워야 돼요. 그래서 원래 벼농사 짓는 분들 벼만 하잖아요. 네, 비우는데 우리나라는 이모작을 하잖아요. 네. 그 뒤에 보리를 심죠. 네. 그러니까 땅을 계속 갈아엎는 농법이 엄청 발전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쯤 되면 소규공이 코너 속 코너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황무지를 개척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난 거예요. 실제로. 맨날 이런 것만 해오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벼들이 항상 약간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안남미라고 그러죠. 베트남. 맛없어. 베트남 너무 쌀. 좋은데요? 그게 날리는 쌀. 네. 맛없어. 베트남 쌀이 이제 안남미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안남미라고 하는 그 이제 베트남 쌀이라든지 거기는 사모작해요. 정말 쌀밖에 나올 수가 없는 토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놔둬도 쌀이 자라는 거예요. 놔둬도 쌀이 자라고 물만 주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물을 줘야 돼요. 걔들은 그냥 자라는데 우리는 물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밥에는 찰기가 있는 거예요. 쌀이 물기를 머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탈곡을 하면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정이라고 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퍽퍽해지는 거고 도정을 얇게 하면 얇게 할수록 찰기를 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밥이 찰기를 띠잖아요. 그러면 소화가 안 돼요, 원래. 찰기가 그러니까 찰기가 있는 걸 많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찰밥 약간 많이 먹는다고 근데 죽 생각하면. 먹으면 소화 잘 돼서 죽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이제 풀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국이에요.
아. 그래서 밥과 국이 같이 있는 문화인 거죠. 그러면 나 국어 없으면 밥 안 먹는 거 몰라? 이거는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꼰대인 거예요. 그건 꼰대인 거고. 그건 나 소화 안 되니까 국어 없으면 밥 안 먹는 거 몰라? 이런 되게 많아요. 어. 그건 꼰대인 거고. 네. 일단 RIP 서교공이래요. 코너 속의 코너였어요, 여러분. 알아채셨네. 음.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국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뭔가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소화시키기 위해서? 아니. 계속 오래 놔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오래 보관해야 되는데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장이에요. 간장, 된장인 거죠. 그래서 된장, 콩으로 된장을 먼저 만들고 그 된장을 가지고 간장을 만드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고추장은 그 뒤에 얘기예요. 임진왜란 이후의 얘기예요. 임진왜란 이후의 얘기니까 원래는 우리나라는 된장과 간장 베이스로 음식이 만들어진 거다 보니 거기에서 이제 콩에서 단맛이 나오잖아요. 밥에서도 단맛이 나오고 그 단맛이 같이 버무려져 있어서 우리나라 음식은 감칠맛이라고 하는 맛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서로 정보 주고받고 지금 밥에다가 밥 만들 때 올리브유를 조금 넣으면은 밥이 기름이 맞아요. 진짜? 네. 올리브유 넣으면은 풍미도 좋아져요. 근데 진짜 맛있는 쌀로 하면은 그냥 찰기가 그냥 이천 쌀? 맛있겠다. 궁금하다. 지리산 산청쌀이 진짜 맛있어요. 어머, 그래요? 네, 지리산 아래 산청이 있거든요. 배고파 죽겠는데. 배고파요. 우리 이제 거의 방송 끝날 시간 됐으니까 선물을 드리고 다들 저녁 먹으러 갑시다. 선물 아까 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디가 만다린이었나? 새로 오셨던 만다린님. 새로운 분. 그리고 화끈한 정사원님. 그렇죠. 정사원님 네. 드려야죠. 여기 전문 여기는요 저희 취업 전문 방송이고요. 취업 전문. 저 취업 전문 강사. 세계사 국서 전문 강사 아니시고요. 아닙니다. 그냥 박식하신 취업 전문 강사 두 분과 오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근데 다 물어보셔도 어머 깜짝이야. 카일리 제이님? 카일님. 카일님? 할머님이랑 많이 하시네. 오래 살아보셔가지고 맞아요. 다 아세요. 그럼 저희 제이님까지 드릴까요? 세 분? 네. 세 분? 네, 세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계신 거 맞죠? 아까부터 계셨던 거죠? 지금 들어오신 거 아니죠? 저 믿고 있겠습니다. 세 분께 선물 드릴 테니까 여기 지금 워크TV 여기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이름이랑 연락처랑 주소로 보내주셔야 저희가 선물 저희 드리고 30초 있거든요. 남았네요. 네, 드리고 있거든요. 네, 메일 주시길 바라고요. 자,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슈슐랭 가이드 잡스 101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사 방송 아니에요, 취업 방송이에요. 취업 방송이에요. 네, 취업 방송이에요. 자, 오늘 마무리 해볼 텐데 내일도 찾아오고요. 저희 다음 주에도 매일매일 오후 5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다음 달에 저 나오는데 다음 달에 제가 음식의 역사 한번 좋아요. 우리 특집으로. 작가님 행복하시겠네요. 특집으로 좋습니다. 자, 특집으로. 그럼 오늘 인사해볼게요. 안녕, 자빠, 바이바이.